경마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동입니다. 4월 첫째 주 관심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경마는 상당히 좀 까다로움이 많았습니다. 금요 경마는 나름대로 무난하게 이끌었고, 토요일, 일요일에서 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일단 좋을 때는 저는 뭐 좋았다, 이렇게 맞췄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좋지 못한 결과는 당연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마가 끝이 나고 왜 이렇게 못했나라고 제가 좀 자책을 하면서 경주 분석을 다시 한번 했는데, 다시 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주 경마는 좀 어려웠던 편성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1호 경마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1, 3착, 2, 3착으로 끝나는 경주들도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놓고 때렸던 말들이 뭐 출발부터 낙마를 할 뻔하면서 정상적인 경주 운영이 안 됐고, 방해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경주 운영이 안 됐고, 이런저런 악재들이 좀 많았어요. 희한하게 제가 놓고 때리는 말들이 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주를 치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주 또 경마는 열리고요. 저 또한 자책만 해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도끼를 품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주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독을 품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남아있는 시간들도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자, 이번 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자, 4월 첫째 주 4월 4일 금요일 관심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11마리를 추천드릴 겁니다. 간략하게 추천을 드릴 거기 때문에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4일 금요경마는요, 이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600m 19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마명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말은 8조 토마스 조교사 마방의 챔프 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3번을 띄워온 전력이고 5등, 3등, 5등으로 끝이 났어요. 특히 직전에는 인기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도에 부응을 못하면서 5위라는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의 전개를 봤을 때는 좀 아쉬웠어요. 데뷔전에서는 발주부터 늦어지면서 바닥에서 추임력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2월 16일 두 번째 경주에서는 이 발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3선위권에서 움직였거든요. 외곽을 돌면서 아쉬웠거든요. 직전에는 1600 첫 거리에서 너무 무리를 했습니다. 선행 가서 무너졌는데 편안하게 선행을 간 게 아니라
유현명 기수가 초반부터 좀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가다 보니까 뒷심이 안 나오더라고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전력인데 초반부터 좀 힘한 배 하면 마지막에 뒷심이 더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 전개적인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진 성적을 보여줄 8조 마방의 챔프 소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챔프 소니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경주는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 16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릴 말은 6조 구영준 조교사 마방의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5번을 뛰면서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고 무엇보다도 직전 경주에서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데뷔전부터 좀 아쉬움이 있었던 전력이고 최근에는 이제 선행 가서 좀 아쉬웠거든요. 3등, 3등, 2등을 오면서 아쉽게 승급을 했고 그리고 취소가 되면서 약간의 휴양을 거쳐서 직전에 승급전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발빠른 말들이 많은 가운데 최외곽 11번 게이트를 받았었어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선행 가서 뒷심이 모자라면서 아쉽게 2등으로 승급을 했고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최외곽이고 모든 게 안 좋은 상황에서 경주를 뛰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중선위권에서 외곽을 굉장히 크게 돌았음에도 마지막 뒷심이 살아났다라는 평가거든요. 정말 몰라보게 성장을 했다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플라이 투 더 문이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힘이 하나 더 찼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결과였거든요. 정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6조 마방의 플라이 투 더 문을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경주 영상을 보셔도 정말 전개는 안 좋았거든요. 안쪽에 빠른 말들이 워낙 많았고 외곽에서 자리를 잡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안쪽 게이트에 있었다라면 7번, 6번 정도였다라면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는 전력이거든요. 자리를 전혀 못 잡고 지금 굉장히 큰 외곽을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뒷심을 또 쓰더라고요. 초반에 힘을 또 안 쓴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 힘을 쓰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무리하게 외곽을 돌았음에도 탄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 발걸음이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상대들이 못 뛰는 게 아니라 이 플라이 투 더 문의 발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정말 인상을 남겼어요.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6조 구영준 조교사 마방의 플라이 투 더 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5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14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말은 19조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미스터 울프라는 말입니다. 승급전 나서는 전력이에요.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울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전에 이 경주를 보시면은 우리가 제대로 한구라를 했던 경주죠.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갔었습니다.
미스터 울프의 상하이 썬더, 완틀 마번이었거든요. 복승식만 25.9배가 완틀 마번이었어요. 쌍승식이 34.3배가 완틀 마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승식을 제가 때렸어요. 모든 승식을 때렸거든요. 3쌍승식이 189.8배. 모든 승식을 때렸었어요. 자, 이 미스터 울프라는 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로 한구라를 했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미스터 울프를 보면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유형이었어요. 모래 반응이 있던 전력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뛰는 거 보면은 모래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선위권에서 모래 맞을 거 다 맞으면서 우승을 이끌었거든요.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라고 보셔야죠. 4등급도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막 모래를 맞고 기수가 등을이해서 동렬을 하고 계속해서 밀고 때리고 해서 이겼다라면 4등급 무대 불안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모래 반응이 좋은 가운데 자력으로 우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 이 미스터 울프가 보여줄 거름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져보는 거거든요.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모래 반응이 좋아졌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미스터 울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19조 마방의 미스터 울프를 추천드립니다. 자, 금요일 3마리를 추천드렸어요. 메모하십시오. 1차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추천을 드리는 마번입니다. 자, 이제 4월 5일 토요일로 가겠습니다. 자, 토요일에서는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고 있는 한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도 잠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토요경마에서 추천드릴 경주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14마리가 출전 등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릴 말은 40조 송문길 조교사 마방의 프리타임이라는 말을 추천드립니다. 데뷔전 우승을 이끌었던 전력이거든요. 선행 가서 여유있게 우승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승급전에서 역시 인기 1위를 모았습니다만 3선 외곽을 돌면서 발걸음을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때 시시원 기술을 기용하면서도 인기 1위를 모았는데 5위에 그쳤거든요. 이 프리타임이라는 말은 모래를 싫어하는 말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전력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용호가 처음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고 불합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는 모래를 안 맞는 전개, 2선 전개로 여유있게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고, 그리고 승급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더라도 외곽을 돌면서 모래를 안 맞고 무너졌거든요. 직전에는 시시온 기수가 어떻게 탔냐면 이용호 기수가 탔을 때 10번 게이트에서 승급전에서 외곽을 돌아 나오는 걸 한번 보자고요. 10번 게이트거든요. 초반에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밉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말이기 때문에 안쪽을 보면서 계속 밀고 나오는데 안쪽에서 양보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일단은 붙들고 모래를 안 맞는 3선 전개를 펼치거든요. 자, 이런 전개를 펼치면서 경합선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무너졌거든요. 자, 우리가 말을 타지 않습니까? 기수들이 말을 타면 타기 전에 이제 출마표가 딱 끝이 나고 공부를 하고
이 당일에 이제 탔던 기수를 찾아가서 어떤 습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모든 기수들이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말을 만약에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다. 문세영 기수가 말을 잘 타니까 내가 그냥 이 말을 알아서 공부해서 타야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암만 문세영 기수가 2000성을 했고 박태종 기수가 2000성을 넘게 했고 다른 이용호 기수가 탔던 말에 처음 기승을 하게 되면 박태종 기수나 문세영 기수가 이용호 기수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암만 내가 조교를 했다 하더라도 경주 때는 안 타봤기 때문에 어떠냐고 물어보거든요. 분명히 시시영 기수도 외국 용병이지만 이용호 기수한테 물어봤을 거고 그리고 송문길 조교사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영 기수가 기승하는 걸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마팬을 농락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당연히 인기 1위짜리 말이고 그리고 보여준 발걸음이 순발력이 있는 전력이고 당연히 앞장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하거든요. 사전에 마사회에서 얘기를 해준 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얘가 타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8번입니다. 승질이 얼마나 나든지 이번에 만약에 마사회에서 프리타임은 이번에 선행을 안 가고 참고 모래를 맞추면서 탈 겁니다 라고 했으면 얘가 인기 1위가 될 이유는 없거든요. 누가 맞곤 삽니까? 모래 맞으면 안 뛴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공부 한 번만 해보면 다 아는데 이걸 누가 맞곤을 사요? 그냥 인기 1위인데도 불구하고 타는 거를 보면 8번입니다. 초반부터 붙들고 나옵니다. 나 안 갈래. 이것도 아니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을 지금 잡아당기는 거 보이시죠? 잡아당겨서 뒤로 빠집니다. 이거 용병 기수라서 봐주는 것도 없거든요. 만약에 한국 기수가 이렇게 탔으면 얘 재결실 불려가야 돼요. 얘가 지금 재결실 불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래를 맞으니까 못 쫓아가거든요. 지금 계속 채찍을 어깨를 때리고 있거든요. 못 쫓아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힘을 써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계속 밉니다. 모래를 맞으니까 안 쫓아가니까. 자, 이제 엉덩이까지 계속 채찍을 때리고 외곽을 돌고 과연 이게 맞습니까? 경주만은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각질이라는 게 있는데 각질대로 타려고 하다가 선행을 못 간 건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거는 초반부터 붙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고 마지막에 날라오다 끝이 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 보는데 승질이 얼마나 나든지 제가 기수들을 웬만하면 욕 같은 건 안 해요. 저도 생활을 해봤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수들이나 조교사, 관리, 관계자 웬만하면 제가 싫은 소리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보면요. 경주 결과 프리타임의 성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된 것에 대해 기승기수 시시형은 작전은 선입에 선 이후 경주 중반 체력을 안배하며 후반부 탄력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출발 시 라운 니진스키와 아시 장군 사이 공간이 좁아져 출발이 원활하지 못해 경주 초반 앞선에 설 수 없었고 이후 앞서 주행하던 말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진술.
그러나 동말이 이전 경주에서 주로 선입에서 전개에 모래를 맞은 경험이 많지 않아 모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경주 중반 탄력을 붙이기 어려웠고 결승선 직선주로에서는 바깥쪽에서 주행하며 탄력이 다소 살아났으나 앞선 말들을 따라잡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스타트를 한번 보자고요. 8번입니다. 7번, 9번한테 방해를 받았다는데 아니, 도대체 뭔 방해를 받았냐고요. 초반 나왔을 때부터 밀려는 의지가 없었잖아요. 초반에 밀었으면 방해를 안 받았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지. 초반부터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7번이 외곽으로 나올 때 이제 이 공간이 좁아진 거거든요. 초반에 미는 거를 보여주지를 않고 잡고 나왔는데 이 진술 보니까는 더 짜증이 확 나버리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40조 송문길 조교사 마방에 프리타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래를 또 한 번 이번에 제대로 맞아봤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용호 기수가 다시 훈련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용호 기수는 이 말을 알기 때문에 직전처럼 시시형이 타는 것처럼 안 탈 겁니다. 제가 볼 때 밀고 나올 거예요. 자, 3경주 첫 번째는 프리타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짜증이 확 오네. 자, 5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9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거든요. 골드 퀸즈, 원더풀 동촌 요 두 마리가 아마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거고 여기에 이제 나울 인디라든지 그리고 진화송 요런 말들이 이제 인기권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이유는 놓고 때릴 중심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정확하게 토요일 날 여기에 내용을 좀 들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오픈을 해드리면서 요거 놓고 우리가 응원 한번 합시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준 분이 유튜브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하더라고요. 이 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몰라요. 띄워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그냥 메인 승부로 하는 건 좋은데 공개적으로 오픈은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그냥 5경주의 승부를 한번 보자라고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5경주는 제가 메인 승부로 내용 있는 말을 하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5경주에서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응원해 주실 분들은 토요일 5경주에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경주는요 7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 1200m 15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말은요 바로 51조 최용곤 조교사 마방의 울트라 망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직전 변화를 봤어요. 4등급에 올라와서 주구장창 보여준 걸음이 없었는데 직전 변화를 봤어요. 뭐냐면 이 울트라 망치라는 말도 모래를 맞으면 들뛰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저의 또 이 복귀 노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의 복귀 노트를 들어가 보면요. 얘가 내측 최적에서 모래를 맞고 뛰었을 때 걸음을 못 보여줬고요. 거의 다 선행을 나갔었어요. 전부 최적을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성적이 좋았어요. 선행 갔을 때 유지를 했고, 선행 경합을 했을 때 탄력이 살아났고, 선행을 나갔지만 압박을 받으면서 무너졌고, 역시 최적을 선행을 나가서 탄력이 좋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4등급에 올라오다 보니까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4등급에 순발력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선행을 못 나가고 무너졌던 복귀 내용이거든요. 근데 직전의 내용을 보면요. 모래를 맞고 따라가는 가운데 발걸음을 보였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4번 게이트거든요. 4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옵니다. 강하게 밀고 나오는데 선행을 못 나갔어요. 원체 빠른 말들이 많다 보니까 선행을 못 나갔고, 자, 모래를 맞고 이제 따라갑니다. 지금 전부 망사가면이에요. 지금 앞에 말들 보면 다 망사가면, 모래를 싫어하는 말들이 대부분 망사가면을 쓰거든요. 울트라 망치도 모래를 싫어하는 전력이라서 망사가면을 쓰고 뛰는데, 모래 반응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막 모래 반응이 좋은 말들은 지금 얘가 여기 바로 뒤선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모래 반응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선위권에서 모래 맞을 것 다 맞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모래 반응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준 결과였거든요. 이 변화를 일단 저는 보는 겁니다. 어린 말들은 모래를 잘 맞냐 못 맞냐를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따지거든요. 모래를 맞는 말들의 발전성을 더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주구장창 선행 가서 뭐 5연승 했다 하더라도 선입권에서 3연승 한 말을 저는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로 경주마에 있어서 모래 반응은 굉장히 중요해요. 울트라 망치의 모래 반응적인 모습이 좋아졌다. 여기에 점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릴 말은요. 8경주로 가겠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11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천드릴 말은 50조 박재우 조교사 마방의 스마트 뮤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상승세 3연승을 이끌었고 직전 대상 경주에서 아쉬웠는데 마체가 왜소한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대상 경주에서는 정말 맨바닥에서 마지막에 날라오는 탄력이 좋았거든요. 얘는 지금까지 보면은 중위권에서 날라와서 성적을 냈어요. 6등급에서는 내측 최적의 말머리 속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이끌었고 5등급, 4등급 와서는 중위권에서 이제 탄력을 붙이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이끌어냈거든요. 직전 대상 경주는 아예 그냥 맨바닥에 누워 있었고 일반 경주로 돌아온 시점이라면 스마트 뮤직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스마트 뮤직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도 3마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5경주는 우리가 함께
메인 승부로 응원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월 6일 일요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은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돼요. 이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야간이거든요. 토요일 4월 5일과 4월 12일 야간이고 금요일과 일요일은 주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이 점 착오 없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 방송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월 6일 1호 경마 5경주부터 가겠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릴 말은 42조 이간호 조교사 마방의 쏘아라 스타라는 말입니다. 데뷔 전에 우리가 한구라 했던 전력이고, 그동안에 데뷔 전에 보면은 외측 2선,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3선 2선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1월 25일 날 승급전에서는 발주 이후에 부딪히고 무리를 해서 3선에서 또 무너졌거든요. 그동안에 탄 걸 보면 이 말도 모래를 맞으면 안 되나? 정우주 기수가 모래를 안 맞으려고 굉장히 좀 무리를 해서 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모래를 맞으면 덜 뛰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전에 이제 임다빈 기수가 타는 걸 보니까 모래를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중선위권에서 모래 맞고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힘을 쓰면서 우승을 이끌어내더라고요. 모래 반응이 있는 말은 아니구나. 이 계기로 말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겁니다. 저는 모래를 계속해서 안 맞으려고 무리를 하고 모래를 안 맞고 성적을 내던 말이 모래를 맞았는데도 반응이 없으면서 또 성적을 내어주네, 이 말들을 발전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직전에 임다빈이가 모래를 안 맞고 우승을 이끌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쏘아라 스타라는 말을 추천드릴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전개와 다르게 모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쏘아라 스타라는 말에 대한 이 기대는 한 단계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쏘아라 스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말은 8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3등급 1400m 19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릴 말은 바로 27조 박병일 조교사 마방의 동진불패라는 말입니다. 데뷔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아쉽게 공백을 두고 나왔었어요. 한참 동안 휴양을 하고 직전에 휴양 복귀 전에 나섰는데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 말의 장점은 역시 전개가 자유롭다라는 거거든요. 각질 자체가 전천후라는 거거든요. 3등급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상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동진불패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주에 임한다라면 능력 발휘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여줄 걸음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지고 있는 박병일 조교사 마방의 동진불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세 번째는요,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4등급 1800m 9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릴 말은 34줄 리카디 조교사 마방의 골드 뭉치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모래를 맞으면 안 뛰었던 말이에요. 굉장히 모래 반응이 안 좋았던 말인데 직전 뛰는 거 보니까 모래 반응이 좋더라고요. 2월 15일 날 이때 모래를 맞고 굉장히 좀 싫어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8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또 맞아봤다고 직전에는 모래 반응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런 변화를 알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변화를 모르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모래를 안 맞고 정상적으로 발쓰임새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자, 이제 코너를 돌면서 모래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수도 자세가 달라지고 말 발쓰임새도 높아져요. 지금 보시면 일단 고개부터 높아졌죠. 이 골드뭉치가. 그리고 기수도 어깨 채찍을 때리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거든요. 안 가려고 하니까. 모래에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요. 이 발걸음이 붕붕 떠요. 모래가 싫다 보니까 붕붕 뜨거든요. 기수가 지금도 계속 어깨 채찍을 때리고 밀고 있거든요. 자, 지금도 계속 때리고 밀어요. 말이 고개를 굉장히 높게 들어버리죠. 싫으니까. 자, 이랬던 말이 직전 경주를 보면요. 골드뭉치가 맞아? 할 정도로 모래를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자, 지금도 아예 선행을 못 나갔거든요. 자, 지금 모래를 맞고 옵니다. 자, 아직까지는 모래를 그렇게 맞지는 않죠. 내측으로 타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래를 지금 맞습니다. 자, 모래를 맞는데 얘가 이전에 보여줬던 그 발쓰임새랑 목쓰임새가 달라요. 지금은 열려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거든요. 자, 이제 말들이 서서히 오면서 모래를 맞을 겁니다. 11번 드래곤 게이트가 지금 얘 자리를 빼줬거든요. 자, 지금부터 모래를 맞아요. 4가 오면서 모래를 맞거든요. 지금도 어깨 채찍은 때려요. 근데 지금도 때려. 근데 고개가 일단은 그전보다는 높게 쳐들지를 않아요. 지금도 계속 밀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래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전과 비교했을 때 이 골드뭉치라는 말이 고개 자체가 좀 내려왔고 발쓰임새도 붕붕 뜨는 발쓰임새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모래 반응이 안 좋습니다만 확실히 그전보다 좋다 보니까 이게 성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골드뭉치의 모래 반응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골드뭉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는데 모래로 인해서 그 능력을 100% 발휘를 못했다라면 지금부터는 이 골드뭉치라는 말을 모래를 맞아도 조금은 더 높게 평가를 해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부담 중량이에요. 부담 중량. 마체가 작습니다. 430kg대 마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6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57kg를 받고 선행이 아닌 방금처럼 선의권 전개라면 불안은 해요. 왜냐면 57을 달고 지금처럼 모래를 맞고 계속해서 밀고 채찍을 때리면 마지막 뒷심 쓰기는 부담스럽거든요. 57을 달았는데 얘가 만약에 선행 편성이라면 그때는 봐줘야 됩니다.
근데 57을 달고 선행을 못 가는 편성이라면 불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56까지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담 중량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고 편성을 보고 제가 분석에 한 번 더 보고를 좀 드릴게요. 분석을 할 때 전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월 6일 일요일도 3마리를 살펴봤고 부산으로 또 내려가겠습니다. 부산 일요일은요 3경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4등급 1600m 13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천드릴 말은 4조 임금만 조교사 마방에 백투더 챔피언이라는 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 월등하다기보다는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에요. 벗어나지 않는 꾸준함을 가지고 있는 전력인데 자기 걸음은 매번 띄워주고 있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얘도 굳이 앞선을 안 나가도 되는 전력이고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전력이거든요. 최근에는 선위권 전개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전력인데 분명히 저는 4등급 무대에서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계속 57kg라는 부담 중량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57을 달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거리가 1600거리입니다. 그동안 1800거리에서 아쉬웠다라면 200m 줄어든 1600거리에서는 분명히 선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편성을 제가 한번 쫙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훑어보니까 백투더 챔피언이 이번에는 전개적인 부분이나 능력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 3경주 4조 임금만 조교사 마방에 백투더 챔피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5경주로 갑니다. 국산 3등급 1400m 17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릴 말은 바로 5조 김효석 조교사 마방의 드래곤 닌자예요. 설명드릴 필요까지도 없는 그런 전력인데 직전 대상 경주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탄력을 확실하게 붙어서 나오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반 경주라면 상승세 흐름을 이끌어 간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성적이 말을 해주듯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경주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5조 김효석 조교사 마방에 드래곤 닌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총 11마리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도끼를 품고 있고 정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과로 보여드리는 것 밖에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승부주간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3월 3주차인가요? 제가 승부주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상황을 냈었죠. 그냥 아작을 내고 왔었거든요. 4월 첫째 주 이번 주도 제가 승부주간으로 들어가서 그냥 박살 내고 오겠습니다. 저는 분석 관심마 추천은 여기까지고 주중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